빅툼입니다. 여러분은 사기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를 등쳐먹고 도망가는 사람, 남의 피땀 흘린 돈을 훔쳐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돈을 빼돌려서 다른데 숨겨놓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꾼들은 누군가의 돈을 빼앗기 위해 딱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대로 누군가의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막 사무실 차려놓고 사람들 돈 끌어모은 다음에 계획했던 대로 도망가서 계획했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계획대로 법적인 부분을 회피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내 돈 가져가서 안 돌려주면 그게 사기꾼이죠. 아니,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내 돈 가져가서 안 돌려주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사업한다고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친구가 그 돈을 갚지도 않고 도망갔다. 그러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 날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든 간에 내 돈 안 갚으면 사기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347조 사기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 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한과 같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게 사기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망이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망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기망 또는 기망행위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합해서 쉽게 요약하자면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긴 내용을 제가 임의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그게 사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은 이 말에 참 잘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말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진짜로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다. 그래서 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진심으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투자를 권유했다가 망했다. 그러면 그것도 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내 돈을 빌려갔으면 그건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기를 칠 생각이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려고 빌려갔다가 사업이 안 돼서 못 갚게 되었다.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는데 투자했다가 망했다. 그건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 돈을 가져가서 안 갚은 것은 똑같은데 왜 그놈 사정에 따라 사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똑같이 사기 아닙니까? 이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지 고의성이 있든지 말든지 결론적으로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으면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말이 법적인 부분보다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도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왜 사기꾼이야? 법적으로 따져봐도 나는 사기꾼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사기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사기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꾼들 중에 진짜 돈을 해먹겠다고 달려드는 사기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이스피싱이나 몸캠 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기를 치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겁니다. 분양 사기를 친다거나 폰지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심지어 뉴스에서도 사기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잘 보면 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가져간 사람이 방을 뺐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전세 사기입니다. 그런데 사기꾼 사정을 잘 들어보면 진짜 사기를 치려고 친 게 아니라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잘못돼서 오히려 자기 돈 빼가지고 이리저리 틀어막다가 결국 안 돼서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경영이 악화되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 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사기꾼이야? 억울하다. 본인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그 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꾼 역할 말입니다. 먹튀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먹튀병원, 먹튀치과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환자들을 싹 끌어모아서 선수금 받고 막상 치료할 때 되니까 그 돈 빼돌려서 잠수 타고 대표 원장 계좌 추적했더니 돈은 다 어디 숨겨놓고 없어서 회수도 안 되고 그게 먹튀병원 루틴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의 경우는 원장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매일매일 진료하고 고생했는데도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이 악화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원 월급도 밀리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임플란트 이벤트, 교정 이벤트, 무슨 피부 관리 이벤트 같은 거라도 해서 선수금 땡겨서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안 되니까 여기저기 돈 빌려서 버티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야간 진료도 열고 주말도 진료하고 다 갈아 넣어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남겨 먹은 것도 없습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전자의 먹튀병원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사기꾼이지 고도로 망한 사람은 사기꾼과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원장 돈 없다 빚밖에 안 남았다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 돈 빼돌려서 없겠거니 하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치과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기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불쌍한 사기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답답합니다. 진짜 사기를 친 사람은 사기로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잡아족치면 숨겨둔 돈이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저건 기망행위가 없었으니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사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기꾼을 잡아족쳐도 어디 땡전 한 푼 안 나오고 아무리 조사해도 빚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이지만 사기꾼이 된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사기꾼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기꾼들은 본인이 사기꾼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차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리스크를 피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고도로 망한 사람은 사기꾼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기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